특히 또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거 저는. 지금 저희 지역에는 효자 기간입니다. 효자 기간. 경제적인 힘을 주는 위대한 교도소, 여성 교도소를 유치를 적극적으로 환영을 한다. 근데 옛날에는 여기 한 100호 넘은 줄 알고 있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몇 가구 정도 있나요? 지금 여기가 66가구. 저녁이 돼버리면 거의 어른들이 계시니까 이 집이 다 비어버리니까 불이 없어. 이 가로등 아니면요, 막 완전 암흑천지. 아, 많이 나야 되지. 야? 알을 많이. 아, 놀라고 뭐 되는 게 할매들도 뭐. 노랗게 해야 되지. 어디 좋을까? 나야 돼요? 약 먹고 가야지요. 여기 경무당 막내가 몇 살이에요? 그렇게 한 70살 된다 카네. 막내가 70이에요? 70도 넘었어. 70 그 집 뭐 서야 되나 누워야 되나. 2023년 2월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52%에 달합니다. 청송군의 인구는 2만 4천여 명. 2024년 기준 소멸 위험 지수가 0.111로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합니다. 청송군의 그런 값? 이거는 정말 저희가 30년 후의 미래를 그려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심각한 단계다. 지방 소멸이라는 벼랑 끝에 선 청송군. 자구책으로 이미 4개나 있는 교도소에 더해 여성 교도소를 하나 더 유치해달라고 나섰습니다. 청송교도소 보면 천혜의 요새입니다. 마피원처럼 전부 다 낭떠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죄수들이 탈옥을 못합니다. 그만큼 좋은 환경을 갖춰놨다. 교도소가 막 좋아서 막 유치하려는 게 아니고 죄수들이 청송에 온다면은 거기에 상응되는 면회객들이 참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청송군 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사람이 찾아오는 청송군이 됩니다. 경제의 효과도 발생되고 소멸지구 인구도 막고 또 일거양득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교도소 유치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도관들 자주 옵니다. 그 저로서는 상당히 도움되죠. 저뿐만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이 아마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청송에 있으니까 뭐 경북 청송교도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저희 지역에는 효자 기간입니다. 효자 기간. 일단은 이제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나고 저희들 경제가 많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 환영하죠. 예. 처음에는 그랬죠. 왜 교도소가 생길까. 근데 일단 이 시골이다 보니까 저는 그랬어요. 교도소가 생기면 일단 학생들이 인원수가 많아지잖아. 교도관들 같이. 예. 부모님들 이제 자녀분들하고 오면은 그러면은 우물할 겨구리가 되지 않고 그래도 배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 기피 시설을 유치한다라는 거는 이게 상당히 큰 발상의 전환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고민에서 나온 궁여지책이기도 하다라는 것. 교도소 유치를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청송군의 미래를 위한 길이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우리는 오히려 좀 해달라. 우리가 잘할게. 모든 곳에서 기피하는 시설 교도소. 그러나 이곳 청송군 주민들에게는 사라져가는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충북 괴산 부흥리에 있는 백봉초등학교.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소리가 도시를 풍성하게 만드는데요. 웃음 가득한 모습과 달리 백봉초등학교에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기준 20명 이하 상태가 3년간 이어진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2018년 백봉초등학교 학생 수는 14명이었습니다. 시골 학교의 현실이었고 이미 폐교된 인근 학교는 불안감을 가중했습니다. 운곡 초등학교였다가요. 학생 수들이 없어갖고 운곡 분교로 됐어요. 백봉초등학교 운곡 분교.
교실마다 그냥 빼곡히 아이들 여기서 공부했댔던데 다. 백봉초등학교 폐교만큼은 막고자 한석호 위원장을 비롯해 부흥리 주민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백봉초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꾸렸고 도시생활에 지친 학부모들이 공기 맑고 물 좋은 산천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지 않을까란 생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행복 나눔 제비둥지.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까지 월 5, 6만 원의 집을 빌려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19년부터 22년까지 총 14세대 64명이 제비둥지의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제비둥지 입주 5년차 이미숙 어머님. 시골 생활 동안 변화가 있었다는데요.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아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도 하지만 공부도 더불어서 이제 밖에서 활동하는 거 신체를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밝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봉초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학생 수가 점차 늘어 현재는 44명, 유치원생 14명까지 합하면 총 58명이 백봉초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비둥지에 전교생이 사는 경우가 한 2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전교생의 절반 정도인데 다양한 곳에서 오거든요. 경상도에서 오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전라도에서 오는 친구도 있고 대부분 이제 충북이나 경기도권에서 오는데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 학부모들이 모이다 보니까 학교가 지루하지 않고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봉초를 살리겠다는 노력은 마을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학부모 백봉초, 괴산군청까지 함께 마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시골 마을에 숨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애기들이 많이 늘으니까 웃음소리도 많이 들리고 애들 뛰어노는 소리에 뭐 애기들도 또 이쁘고 반가워하고 애기들도 올 적까지 인사하고 뭐 그러니까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초중고 다 중요하지만 초등학교는 그 마을의 생존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던 지역이 그래도 그 지역의 작은 거점이었던 곳이에요.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수다도 떨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거점 공간이었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인근에 굉장히 많이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올해 6학년짜리인데 내년에 졸업 맡으면 아마 괴산에서 정착한다는 것 같은 얘기가 들었어. 안 떠난다. 그게 저희가 바라는 이상적인. 그럼요. 우리 마을에서도 그런 걸 원하는 거야. 여기서 몇 년이고 살다가 완전히 우리 괴산 군민이 되는 거죠. 마을 주민이 되는 거죠. 마을 주민들도 작은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든지 진짜 뭐 내 자식처럼 그렇게 해줘야지, 그지? 애기들이 있으면 아마 동네 주민들이 다 뭐 내 새끼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길러줄 거야 아마. 둥지처럼 따뜻하고 친근하고 포근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견학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을 주민들이나 저나 따뜻하게 커피 한 잔씩 대접하면서 이렇게 대화도 이렇게 나누었으면.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작은 희망이 제비마을의 또 다른 희망을 싹 틔우고 있습니다. 지방이 어려워지는 이유, 근본적인 거, 일자리 문제입니다. 작년은 매월 세 자루씩 인구가 늘었습니다. 5,405명. 그냥 일하러 왔습니다. 네.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고민 정도 했어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일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직하고 이주하고. 경기도에서 완주로 이주한 임명수 씨. 완주에서 결혼도 하고 오는 3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사람인데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일단 수도권에는 제가 원하는 직장들이 사실 많지 않았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알아보다가 9만 명도 위태위태하던 완주군의 인구가 산업단지 조성이 끝난 지난 2022년 오름세로 돌아서 현재는 10만 명 돌파는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일자리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오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줄 몰랐고요.
전라북도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완주군의 인구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9만 7천여 명, 1년 전보다 5,405명이 늘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늘어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생산 가능 인구라는 점입니다. 부산에서 이주해온 현준 씨도 직장 후배 규현 씨와 완주군에서 마련해준 청년 공유주택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설 때 어디 안 가셨나? 여자친구 보고 집에 올라가야지. 왜 가려고? 같이 갈래? 같이 가면 너무 좋아. 월 5만 원 정도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거실이랑 이제 공용 공간 따로 이제 같이 쉐어하면서 개인 공간도 이제 방이 하나씩 있어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가지고 사실 약간 편견인 것 같아요. 크게 뭐 다를 건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가 중요하고 교육의 환경 그리고 정주 여건이라면 집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완주군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해 전주에서 완주로 출퇴근하던 인구를 유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 전입보다 전라북도 내에서의 전입 인구가 많은 상황. 완주군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인접한 전주와 익산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주로 이주를 했던 분들이 직주 근접에 맞춰서 삼봉집으로 이주하는 현상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구 뺏어먹기 경쟁, 제로성 경쟁이 일어나는 현실을 비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업하는 구조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서로 노력을 해서 경쟁하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되는 거죠. 전북 자체가 인구가 늘으려면 외부에서 오던가 아이들 출산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교체 하더라도 왔다가 거기에서 어떤 안착이 안 되면 다시 또 역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숙제죠.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인구 증가 효과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조혜수 씨. 사는 곳은 인천이지만 지금은 양양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다가 퇴사하고 여기 양양에서 일하면서 서핑하고 지내고 있어요. 이 날씨에 서핑하시면 안 추우세요? 네, 추워요. 조혜수 씨처럼 한 달에 한 번 양양군을 방문해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을 양양군의 생활 인구로 보는데요. 생활 인구는 무엇일까요? 주민등록 인구와 외국인 등록 인구, 그다음에 교류 인구, 즉 체류 인구라고 이제 표현하는 3가지 인구를 이제 다 합친 개념인데요. 진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고 여기서 뭔가 경제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즐길 거리를 찾는다든가 그래서 그 지역이 부족해지면은 그 지역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큰 거죠. 바다를 마주하고 일을 하는 사파 작가 허영경 씨. 서울의 작업실에서 일을 하다가 집중력을 잃으면 일감을 들고 종종 양양을 찾아옵니다. 일과 휴가를 합친 워케이션 역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일하는 장소로 바꾸다 보니까 집중력이 되게 높아졌고요. 또 답답하거나 약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을 때 책상에서 고개만 들어도 이렇게 파도가 보이고 또 서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2023년 12월 기준 양양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27,700여 명. 같은 기간 양양군을 다녀간 생활 인구는 71,900여 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2.5배가 넘습니다. 생활 인구가 늘며 양양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그냥 서핑 때문에 그 바닷가가 되게 유명해져서 네, 우리 가게 또 일부러 그 찾아오시는 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네, 많이 도움이 돼요, 경제적으로는. 네. 지역 그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한 상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생활 인구 증가는 저희 양양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도입된 생활 인구. 아직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지역마다 생활 인구 유입의 문화 생태적 조건이 다르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사실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가장 큰 좋은 모습은 그 지자체, 그 지역의
지역다움을 이렇게 온전히 표출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고안읍의 한 마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모습에 마을을 찾아온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간판이 너무 예쁘다. 한때 석탄 산업의 중심지였던 고안읍. 고안 18리는 폐광 이후 빈집이 늘어가는 동네였습니다. 서울에서 NGO 활동을 하던 이혜진 씨는 7년 전 이곳에 내려와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주민들과 함께 지역 살리기에 나섰는데요. 이러한 노력 끝에 폐광초는 마을 호텔로 거듭났습니다. 강원랜드가 내 자식, 내 손녀, 손자들의 일자리도 책임져 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저 관광객들이 이 마을과 정선 내에 식당들을 이용을 하는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절실함이 일단 제일 컸어요.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이 좋은 시각으로 보지를 않았었는데 같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해보고 같이 팔아보고 만들어서 팔아보고 그다음에 각종 뭐 행사도 같이 해주시고 하니까 이제는 재밌습니다. 행사하는 거예요. 마을 호텔 18번가가 도시재생의 좋은 사례로 알려지며 지난해만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주민이 주도한 도시재생 사업,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역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설계해 나갈 때 탑다운 방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급력을 갖는 거죠.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호텔로 바꿔가면서 사람들이 보다 입소문을 타고 이제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대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당연히 들고요. 당장 정주 인구를 늘릴 수 없다면 생활 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력을 넣으려는 지자체와 주민의 노력이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생활 인구를 주목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 나라다. 인구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 지도를 재구성한 카토그램 지도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지역이 점점 커지는 건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권의 인구 분포가 기형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 집중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인구 감소보다 쏠림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자꾸 몰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계속되는 투자, 신도시 건설, 또는 교통 기반 시설들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게 저는 어불성설이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은 지방의 생활 여건이나 발전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의 예산이나 운영 인력 등이 지방에 이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민의 41.1%는 미래의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일자리 여건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젊은이들이 그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를 해당 지자체에서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급을 한다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결합하는 이런 모델,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대도시권처럼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기본적으로 기업도 유치할 수 있고 또 인구 유출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메가시티처럼 개별 도시들을 물리적으로 결합하고 도시 규모에 따라 위계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도시 간의 연계 협력을 중시하는 메가 리전 전략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복제 모델인 메가시티 전략이 아닌 지역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간의 거버넌스를 강조한 메가리전 정책이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프랑스 정부가 하는 정책은 이런 작은 지방의 소도시들을 결속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지방의 시군들을 자꾸 통합하려고 하지 말고 존속시키면서 이 작은 시군들이 하나하나가 서로 마치 하나처럼 연결시켜서 경쟁력을 키운다면 지방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커질 거예요. 내국인 유입만으론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없으니 이민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농업 붕괴, 어업 붕괴가 일어날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민자들의 말하자면 들어와서 생산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생산 가능 인구로 차지하면서 세금도 늘게 되고 또 복지 비용 이런 것들도 줄여들게 되고 국가가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과 관계가 있는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간의 특성을 살린 그 발전 방향이 좋겠죠. 강원도 양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지금 그 서핑족이라든가 또는 뭐 산이 설악산도 가깝고 많은 관광지가 많으니까 산천 축제로 유명한 또 화천도 그렇고 그런 전략들을 얼마든지 그 농산어촌에 계신 분들도 짤 수가 있죠. 또 그게 필요하고. 이 지방에서 생활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생활 인구들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정부는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고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특성, MBTI, 아직은 가칭이긴 한데 이런 걸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주 인구가 적은 지역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